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책에 있는 블론디스 해볼 건데요. 브라우니만큼 맛이 있는데 한국에는 전혀 그렇게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우니랑 분위기가 다르죠. 왠지 모르게 브라우니는 좀 남성적인 느낌, 블론디는 여성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론디도 이런 느낌 말고도 여러 가지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브라우니도 응용을 하시는 방법이 초콜릿 칩이 브라우니에 들어가면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M&M's 이런 거 많이 넣곤 하는데 블론디스도 그런 느낌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갈색 설탕을 써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 이 특유의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고, 이거는 제 책에 초콜릿 칩 쿠키스 보신 분들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습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계란은 바닐라 에센스랑 따로 두셔도 되고 섞어 두셔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놨고요. 실온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도 이렇게 해서 중탕을 해서 녹여 놨는데, 이런 거에 카놀라유 이런 걸 대체로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버터가 식으면서 굳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갈 때는 다른 유지 성분으로 안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음에 뒤에 부가재료로 들어가는 게 호두 말고 아몬드 슬라이스 이런 것도 괜찮은데, 호두는 살짝 그 쓴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과 그게 어우러지는 것 같기 때문에 호두로 해주시면 맛있어요. 호두는 유산지 같은 거 까셔가지고 마른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셔도 좋고, 물론 오븐 안에서 한 번 더 구워지긴 하지만 한 번 이렇게 해서 잡내를 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븐 안에 들어가면 더 맛있기 때문에,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호두 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오븐팬에 굽고 이런 거를 안 하는 분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뜨거운 물로 어떻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가운데 그 나무 같은 딱딱한 부분 제거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저는 일단 마른 팬에 하거나, 마른 팬에 하면 타거나 그럴 수가 있고, 화재 경보도 잘 울리니까 저는 그걸 하곤 해요. 그냥 오븐팬에다가 호두 다진 거나 분태 사서 깔아가지고 한 160도에서 180도 사이 정도 해서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둡니다. 그러면 바싹 구워져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요. 초콜릿 칩도 이게 다크가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당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달아지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다크 초콜릿 칩을 사용해 주시고, M&M을 하시면 알록달록 예쁘긴 하지만 M&M이 초콜릿 칩처럼 그냥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쭉 가운데가 갈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초콜릿 칩 써주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화이트 초콜릿 칩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화이트 초콜릿 칩은 다크에 이런 맛이 없으니까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흰색이 좋고 달아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달고 진한 초콜릿 맛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나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해놨고요. 미국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베이크 세일 이런 그런 자리에 가면 이거를 그냥 실온에 두고 파는 것보다는 다 하나씩 랩으로 해서 팔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사리 큰 심적 부담감 없이 이렇게 훅 잡아 들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디저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이,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런 9x9인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센치로 재보니까 약 22.8 정도니까 23cm 정도,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큰 틀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호일로 하시는데, 호일을 만약에 불안불안 하시면 2겹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센치를 재서 이런 식으로 끝에 꼭꼭 눌러주시면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긴 하지만 호일 2겹짜리가 막 퍼질 정도로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혹시 조금 더 깔끔한 틀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종이 접기에서 상자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상자가 아니죠, 용기를 만드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이게 흔한 틀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 거 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2겹이나 3겹 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유산지는 당연히 깔아주셔야 되는 게, 안 깔면 떨어지기가 힘들고요. 깔아놓으면 안 깔면 떨어진다가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빼서 칼로 써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또 이렇게 쓸고 하면 여기 또 자국이 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밑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비디오마다 다르지만 서론이 이렇게 길 때는 언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액체랑 가루 섞어서 부재료 섞는다 이렇게 쉬워 보여도 단계별로 그런 소소하게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되게 쉬워요. 이게 이거랑 버터 섞고 나서 이게 버터가 뜨거우면 설탕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실온으로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섞으시고 여기에 계란 섞고 나서 그 다음에 가루, 중약품, 소금, 베이킹소다, 베이킹 파우더 다 든 가루 채쳐놓은 거 섞고 그 다음에 부가재료를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맛있고 재밌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담고 설탕에 비해서 버터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담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터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오래 두시면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금방 굳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물처럼 액체처럼 만들어 주신 뒤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야 금방 녹죠. 그래서 가운데 가장자리 이렇게 하시고 항상 거품기 사용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거품기 안부분이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빡빡한 혼합물이 만들어졌죠. 밀가루 같은 그런 설탕 느낌이 안 보이고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이 됐다고 하면 이제 다 되신 겁니다. 이렇게 다 됐고 이제 한번 가장자리를 훑어준 뒤에 제가 이런 유리볼이나 이런 제품들이 다 파이렉스인데 한국에도 크게 가격 비싸지 않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유리 제품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깨지지도 않고 하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란도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양이 많지 않을 때는 한 번에 부으셔도 좋지만 계란이 뭐 2개고 3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완전히 푼 뒤에 나눠서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볼도 작지만 거품기도 완전 미니라서 완전 제가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묽으면 거품기 속에 이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요. 골고루 섞이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 됐고요. 들어간 게 그러면 바닐라 에센스, 그 다음에 계란, 설탕, 버터 맛있는 건 다 들어갔죠. 뭔가 캐러멜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는 혼합물이 됐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런 작은 거품기가 어디 쓰이겠나 하지만 오히려 이런 양이 작은 거 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판매를 하면 써주시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훑어서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끔씩 가장자리랑 안에 섞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게 거품기로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루류 혼합한 거에다가 다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군데로 다 치워주시고 하시면 다 하시고 나서 별로 문제가 없죠. 11자라고 하긴 했는데 블론디는 사실 뭐 사각사각 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셔도 좋고 거품기로 하시기에는 조금 반죽이 빡빡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자리 긁어주시고 아랫부분 11자를 굳이 안 섞으시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도 무조건 과하게 많이 치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치댄다고 좋은 게 아닌 거는 빵도 똑같거든요. 빵도 한 15분, 20분 정도 다 뭉쳐지면 된 거지 그게 막 오래 치댄다고 무조건 쫄깃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덩이처럼 빡빡한 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이나 방송에서 제시드리는 대로 적당한 게 정말 베이킹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제가 매번 방송을 토막토막 잘라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이제 굽기 전까지 한 덩이 방송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태가 그 액체류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루류가 다 섞였죠. 여기 거품기에 묻은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초콜릿 칩이랑 호두, 부재료가 많아 보이지만 이따가 안에 들어갔던 그게 부풀잖아요. 필링이 부푸니까 크게 많은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파우더가 같이 사용된 레시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소다만 사용하는 것보다 팽창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같이 쓸 때는 신맛 나는 뭐 버터밀크나 뭐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둘 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만 쓴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좀 더 안정적으로 팽창을 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부가재료가 많을 때 한 곳에 뭉쳐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차피 이런 거를 9등분으로 해서 먹을 거니까 다 골고루 반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곳에 저기 그거 하지 않게, 몰리지 않게, 특히 볼 아랫부분, 호두 작은 부분 같은 그런 데 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 수건이라서 큼직하면 훨씬 어떤 용기에도 사용하기가 쉬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작은 용기가 있다고 안 쓰시는 게 좋은 게, 그러면 속까지 안 익기가 쉽기 때문에 적어도 22, 3cm 정도 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블론디 같은 경우에는 그 식감, 베어 무는 식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보다 너무 저기 넓은 용기 해가지고 너무 얇아지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책에서는 제가 뭐 용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걸 눌러주셔도 되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눌러주셔도 되긴 하지만 오늘 이게 들어붙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랩으로 모양 잡는 거, 랩이나 홀로 하셔도 되는데 랩이 투명해서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 잡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랩이나 유산지를 깔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꼭꼭꼭꼭 가운데가 불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이게 부산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뾰족뾰족 울퉁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일정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혹시 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모서리까지 다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섞고 나서도 나는 윗면에 이제 좀 더 콕콕콕콕 박힌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다 하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뭐 초코칩이나 M&M 이런 걸 여기에 얹으셔가지고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달아질 수가 있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 초콜릿 칩이 만약에 100g이 담겼다고 치면 한 3분의 2 정도, 제시드린 분량의 3분의 2면 70g 정도죠. 70g 정도는 반죽에 섞어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30g 정도는 내가 볼 때 예쁜 위치로 이렇게 꾹꾹꾹꾹 지금 누르시는 단계에서 이렇게 박는 방법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초콜릿 칩 쿠키 살 때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랩이나 유산지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국이 날 때가 있고요. 보시죠?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없도록 최대한 손으로 해도 되고, 책에서는 넓은 이 바닥 용기가 있는 거면 이렇게 접시 같은 걸 누르는 거니까 그거는 취향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용기나 방법을 쓰시더라도 중요하신 거는 9등분을 해야 되니까 9개가 균일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자리나 이런 모서리에도 너무 이렇게 누르다 보면 모서리가 띡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편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랩을 걷어내고 오븐 안에 해서 굽도록 할 거고요. 이게 늘 그럴 수가 있어요. 위에는 바짝 익은 것 같은데 뭔가 덜 익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혹시 그 호일을
이렇게 이대로 굽잖아요. 굽는데 호일을 덮으셔가지고 나머지를 더 구우셔도 되고, 또 블론디를 망하는 방법은 오버 베이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바삭바삭한 뭐 그런 칩이 아니기 때문에 쫀득한 느낌이 있어야 돼서, 쫀득한 느낌이라는 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 느낌이죠. 그래서 오버 베이크 하지 않도록 책에 제시된 시간에서, 집에 오븐이 세다고 싶으시면 호일을 덮고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븐이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베이킹을 하시면서 점점 더 와닿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걷어내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구워져서 나왔고요. 오버 베이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겉부분은 모서리는 살짝 딱딱하고 가운데는 살짝 무른 상태가 좋습니다. 이게 가운데까지 완전 딱딱하면 너무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모양상 이게 굽히는 과정에서 용기나 이런 게 있어서 겉에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모서리를 꼭꼭꼭꼭 눌러서 조금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서리가 더 눌러지고 위에가 살짝 도톰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도 표시가 덜 나겠죠.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나 이런 거 하실 때 책에서 보셨을 거, 어떤 거는 틀에서 바로 꺼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조금 이따 꺼내라고, 뭐가 맞냐 하시는데, 이런 제품은 지금 막 단단한 딱딱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파운드 케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제품은 조금 한 김 식힌 뒤에 꺼내야 모양이 덜 망가지지, 만약에 이게 아직 잔열로 익고 있는데 후딱 꺼내버리면 지금 꺼내는 과정에서 다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면 5분 정도 한 김 식힌 뒤에 빼주시면 되고요. 빼셔서 여기에 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런 톱니가 있는 칼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꺼내서 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써실 때도 완전히 식힌 뒤에 써셔야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여기 그림이 있죠.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무슨 흥분올부 그 밥 써는 그 느낌이 아니라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가 있는 거나 톱니가 없는 거나 큰 상관없이, 이렇게 끝에 이제 여기 도마 위에 식혀서 꺼냈다고 가정을 한 뒤에 이렇게 끊어주셔야지, 그래야 크럼도 덜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개로 한 판에 만들어서 나누는 거는, 이렇게 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습관처럼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블론디스타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고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블론디스에는 부재료로 제가 건과일 이런 걸 들어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도 응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떤 거는 딱 그 정통적인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는데, 블론디스가 그런 대표격인 것 같아서 이대로 하셔서 맛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한 몇 개 남았죠? 한 8개쯤 남았나? 네. 이때까지 재미나게 보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하다가 모르시겠고 이런 거는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후에 당 충전으로 좋고요. 우유랑도 잘 어울리고 블랙 커피랑도 잘 어울립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This is everything about my blondies. I hope you liked the video, and then see you in the next one. Thanks. Happy baking, everyone. Bye bye.